안녕하세요. 공지영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의 공지영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는 남자분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안성기 씨 나와 계시는데요. 이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자서전, 공지영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정말 솔직히 알려진 것이 거의 다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셈이죠. 예. 약간 후배뻘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베일에 가린 것도 많고 이면도 사실 있다고 들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안성기 씨는 아무리 그 자료를 찾아봐도 어떤 면에서는 재밌는 면이 되게 없더라고요. 없죠. 그러니까 좀 술도 마시고 가끔 실수도 좀 글쎄 하고. 말이에요. 예. 음주 측정을 했더니 좀 그런 것들이 예, 혹은 있고 잘못 알려진 스캔들도 잠깐 헛소문으로 나고 이래야 재밌는데. 그래야 인간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러는데 그게 너무 없다. 그런 얘기는 종종 듣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네. 좀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약간 흐트러진 모습 예. 이런 걸 비해주면은 그렇게들 후배들이 좋아해요. 야, 오늘 사람 같다 이래가지고 그냥 괜히 키덕키덕거리고 좀 오바를 해가지고 그래주죠. 아니, 그거 정말 참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욕먹거나 흉을 듣게 되는 술 취한 모습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너무 즐거워해요. 제가 조금 망가지는 거 보면은. 근데 그것도 1년에 한두 차례씩이요? 그렇게밖에, 예. 너무 자주 하면 그 다음엔 그게 아니죠. 그렇게 된 사람이죠, 그러면. 이런 말씀 처음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 아는 분이니까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생일이 1월 1일이시더라고요. 예. 좀 억울하거나 이런 적 없으셨어요? 괜찮습니다. 똑같은 어느 하루니까요. 아니,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 하러 올 때, 예.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의외로 굉장히 재밌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동료들끼리 네. 이렇게 있으면 저 굉장히 재미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슬금슬금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다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예. 1957년에 황혼열차라는 걸로 데뷔하셨을 때 6살이셨는데, 그때 아마 아버님이 그 영화에 관계하시고, 김기영 감독님. 예, 두 분이 이제 예. 대학 동창이셨고, 예. 그래서 고아역을 이제 하게 됐고요. 예. 그 당시만 해도 고아 이런 걸 떠나서 하여튼 아역 예. 배우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전문으로. 우리 영화 자체도 그때 전쟁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짜 이제 고아를 데려다가 고아역을 시켰는데 예. 잘 그렇게 못하더래요. 사실 고아가 그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되겠어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친구 아들로서 이렇게 눈에 띄니까 한번 네. 시키자 해서 했는데 곧잘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 역할은 모정이라고 조미령 여사님, 압니다. 그다음에 예. 이민 선생님이라고 또 계세요. 네. 저도 기억이 나요. 예. 분. 그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러한 역할도 했고. 근데 그때 왜 이제 연기를 그만두고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셨죠? 그렇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하고 어차피 가족 구성원에 고등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영화에 출연할. 네. 그렇죠. 그때 늙은 아저씨가 학생복 입고 나오고 그럴 때 아니었어요? 그렇기도 했고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하이틴 영화라는 것이 예. 그거는 그 이덕화 이매진 씨, 세대. 전영록 씨 뭐 이렇게 나온 거는 또 바로 좀 뒤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또 저를 상대로 한 영화들이 많았고 예. 제 때는 그런 역할이 배우로서 뭐 이렇게 출연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아유 잘 됐다. 그동안에 너무나 사실 학교 다닌 날보다 현장에 있었던 날이 많으니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그다음에 공부 그냥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 이제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시작한 거죠. 예.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아역 배우 출신들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일단 얼굴이 너무 알려져 있고 학교 가면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한참 사춘기인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보면은 뭐 저 얌전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의외다.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은 제가 저 초등학교 때 촬영하고 이럴 때는 대부분 어른들하고 생활을 했으니까 잘 뜻도 모르는 어른들의 용어들을 많이 그렇죠. 썼거든요. 그리고 그 말도 약간 가증스럽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놈이 커가지고 뭐가 될까 할 정도로 예. 어른들 말 쓰고 또 요건 반응들이 또 좋은 게 있어요. 막 어른들 말 쓰면 야 저놈 봐라 하면서 막 깜찍하다고 할 때 그렇죠. 아, 난 이게 좋은 말인구나라고 그렇죠. 해서 그리고 조숙하게 보고 예. 그래서 은어를 많이 뭐 쓰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데 계속 그것이 연결이 됐으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젖어서 살았을 텐데 네. 이렇게 단절을 딱 잘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아주 저 오히려 더 순수해졌다 그럴까요? 좀 더? 더 순수해졌다고. 그러니까 더 글로 그러니까 오히려 왜 사춘기 때 보면 다른 데로 잠깐 삐져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예. 근데 저는 더 안쪽으로 그렇죠. 적응해야 되니까. 예, 학생들 그런 심성적으로 더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공부 못 하셨다고 나오던데.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은 거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다 이거죠. 공부 안 한 거하고 못 한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죠. 아니 근데 보통은 성적이 나쁘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어쩌면 그렇게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나쁘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게 학교 간 날보다 안 간 날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암기 과목은 다 똑같이 하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수학 왜 물리, 화학 뭐 이런 예. 저 수학 쪽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어도 그렇고. 예. 예. 기초가 좀 단단해야 되는 것들. 예. 그런 거는 너무 이제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예. 근데 어린 시절에 그렇게 유명한 배우로 살았던 것이 본인의 일생에 나중에 배우가 됐던 거 좀 빼고요. 뺄 수가 있을까? 근데 아무튼 그걸 좀 제외하고 무슨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너무나 그럴 것 바쁘게 같아요. 살았고 예. 많이 만났고 예. 많은 장소에 갔었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기억력이 제가 상당히 안 좋은 편이고요. 예. 그래서 무슨 좋은 추억 뭐 이렇게 어떤 시골의 한적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러한 정서는 전혀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지나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시행착오를 굉장히 줄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인기라든가. 왜냐하면은 저희 선배 어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고 그 결과를 이렇게 쭉 이렇게 뵀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답을 이제 알다가 보니까 예. 그렇게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안 가고 뭐가 중요하다라는 걸 바로 핵심에 접근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 촬영하는 그 순간 그 현장에 집중하는 것.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뭐 이렇게 뭐 인터뷰하고 뭐 이러는 것조차도 중요한 일 아니다. 예. 다른 건 좀 못해도 되는데 자기가 진짜 그 촬영하는 그 준비와 어떤 노력 이런 거는 잘 안 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뭐 인기 같은 거는 하다 보면 또 쫓아오는 것.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그쪽으로 이제 뭐 목표를 두고 이렇게 가면은 결국 그렇게 좋지가 않다. 뭐 그런 것들을 애초부터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제 좀 알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의 은어만 따라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인생의 그 본질을 그냥 바로 봐버리신 거네요. 이런 말은 정말 좀 처음 듣고 약간 감동적이기도 하고 혹은 또 20대 말에 컴백하셨는데
또 젊은 사람 치고 좀 너무 재미가 없어. 그때서부터 없었고, 재미없어지신 거 아니에요? 노인네 같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실수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근데 제가 또 그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영화라 그러면은 상당히 영화에 대한 어떤 동경심도 있고 좀 존경심도 있고 네. 참 좋은 일 한다라고 이렇게 예,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영국 영화과가 그렇게 이제 들어가기 힘든 과가 예. 됐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화하는 사람들은 그 70년대 좀 암흑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던 그러한 그렇죠. 시대였기 때문에 예. 영화하는 사람들은 좀 멸시를 받았다 그럴까요? 좀 이상한 일 하는 사람들 주로 뭐 이렇게 사랑 이야기만 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제 집단으로 보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기왕에 영화를 이제 평생 하려고 마음을 먹은 이상에는 진짜 존경까지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게 매사에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저로서는 그러한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그럴 필요가 좀 없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예전에 바람 불어 좋은 날하고 꼬방동네 사람들 그게 아마 그 80년대 초반에 상당히 문제작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80년, 81년도였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전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죽기 전까지는 전혀 그 유신 체제에서는 그렇죠. 전혀 할 수 없었던 건데 그래도 그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이게 좀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이제 시작된 게 바람 불어 좋은 날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장공 뭐 이렇게 쭉 시작이 되죠. 저도 그때 그 서대문에 있는 극장에서 아마 꼬방동네 사람들 그때 김보연 씨가 그렇죠. 김일아 씨가 그 검은 장갑, 김보연 씨가 검은 장갑이고, 예. 그 역할로 나오셨던 그 어떤 어둡고 그렇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신인 배우를 제가 그 극장에서 목격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영화를 보고 나와서 그 유명한 김보연 씨나 김일아 씨 대신에 안성기라는 배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그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런 스타일의 작품을 하질 못했죠. 그러니까 뭐 없거나 아니면 사회의 그 외곽지대의 어떤 인물들을 다루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그쪽의 인물을 깊숙하게 이렇게 연기를 했으니까. 그 당시가 그러니까 에마 부인 시리즈가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럴 때죠. 그 이후죠, 바로. 그 바로 이후요. 예. 아니에요. 3, 4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대학 다니면서 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시리즈로 있었죠. 예. 내 인생의 차트. 자, 내 인생의 차트에 관해서 질문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 자화자찬 좀 해주세요. 훌륭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내 인생 최고의 연기는 어떤 장면이었다고 생각하시고 혹은 내 인생 최고의 배역은 무엇이었는지 참 이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죠. 예. 어떤 소설을 가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 정말 참 그렇죠. 어려운데 그 투캅스에서 그 재미난 영화 아니에요? 네,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마지막 뭐 결전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전화가 하나 오죠. 뭔가 이건 큰 전화가 오는 줄 알았더니 잘못 알았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제 아이디어였거든요. 근데 강호석 감독이 너무너무 재밌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한 거고요. 이제 그럴 때 또 그 관객들이 같이 호흡을 해줄 때 너무너무 좋고 그다음에 개인 또 적으로는 하얀 전쟁 제가 이제 대학에서 베트남어 전공을 했기 때문에 특히 베트남에 대한 거는 남다른 애정이 좀 있어요. 그 영화도 제가 굉장히 우겨가지고 정지영 감독님 막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한 것이고 그 마지막 장면도 참 좋습니다. 나중에 자기의 어떤 부하였던 그 친구를 그 후배를 결국 그 월남전에서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다시
원위치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총을 쏘는 예, 그 예, 장면은 예. 굉장히 영화적이고 참 상징적이고 너무 좋았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약간 의외인 게 그 안성기 씨한테 가장 이제 인상적인 장면을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두 번째 것처럼 이렇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처음에 뚜값스 그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약간 허를 찔린 기분이었어요. 다음 질문은 좀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최고의 여배우 국내외 포함해서 하셔도 되고요. 어린 시절에 아까 왜 그 황혼열차가 아마 김지미 씨도 네, 예. 같이 데뷔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꼭 나이 드신 분만 안 하셔도 되고요. 현재 여배우까지 합쳐서 공연해보시거나 혹은 아니면 동경했던 여배우 같은. 예. 감정이 풍부한 배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제 제 쪽에서 연기를 하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죠. 또 그만큼 또 주고 그렇죠. 이제 풍부해야 좋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제가 같이 해본 분 중에서는 아까 꼬방동네 사람들 했던 김보연 씨. 예. 그 감정은 뭐 굉장히 풍부하죠. 너무너무 풍부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이미숙 씨가 네. 굉장히 네. 영화적이었고. 겨울나그네 같이 하시고 그랬죠. 여러 작품 같이 했었어요. 예. 영화나 이런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유형의 러브스토리가 어떤 영화세요? 꼭 출연하시지 않으신 거라도 혹은 출연하시면 더 좋고요. 러브하고 너무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아니, 키스신도 아직도 어색하시다고 그러시던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 영화 중에서는 깊고 푸른 밤을 네. 좋아하죠. 네, 그 아주 당시로, 모던한 영화였죠. 예, 네. 그 당시 그러니까 85년도였죠. 네, 그 당시로는 모든 영화를 이제 로케이션을 미국 LA 쪽에서 했기 때문에 네, LA의 햇빛 색깔과 네. 우리의 햇빛 색깔은 틀립니다. 그리고 그때 막 저 실내 분위기 같은 것도 꼭 미국 영화 보는 것 같았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문제가 영화적으로 많았던 것이 현상 문제, 네. 색깔의 어떤 문제와 네. 사운드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그렇죠. 받았어요. 네. 그 영화는 미국에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야 한국 영화도 참 좋구나 이런 소리를 예.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영화 자체의 어떤 네. 스토리가 그렇죠. 상당히 재밌었고 영화적이었고 네, 기억나요. 오랜 네. 인상이 남는 그런 영화였죠. 그 장미 씨가 그때 숄 같은 거 이렇게 굉장히 아주 과감하게 두르고 모자 쓰고 이렇게 그렇죠. 모자도 예. 중절모 쓰고 머리도 뭐 이렇게 단발머리 이렇게 언밸런스 카트가 단발 아주 예. 유행을 시키고 그랬죠. 예, 아주 그 멋있었던 영화라고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거 러브 스토리 별로 아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근데 저는 제가 한 영화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 70년대를 네. 너무나 막혀 있던 그런 세계였어가지고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네. 영화를 80년대 이제 새로 시작을 하면서 그것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다 많이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랑 얘기 쪽은 상당히 뜸하죠. 뜸하고 잘 못했고 그동안에 못했던 우리 어떤 뭐 사회의 어떤 이야기 네. 그런 얘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그쪽엔 약해요. 그리고 제가 가끔 그 얘기 하는데 사랑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그런 표현이라든가 네. 이것도 굉장한 연기력이에요. 그렇겠죠. 그렇게 상대방을 진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도 예. 굉장히 연기력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글쎄 그러니까. 못한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눈 보면 웃음 나고요. 그래서 저하고는 그게 잘 안 맞는구나 아주 그냥 생각을 하고 다른 식의 표현을 하죠. 웃으면서 뭐 그런 또 감정, 재미난 감정. 예를 들어서 기쁜 우리 젊은 날 신혼여행 때 예, 옷 다 입고 다시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나오는 예, 양말도 아마 그때 다 신지 않나요? 예, 양복 이렇게 어떤 입으시고 표현을 하면서 하는 사랑 이야기를 했죠. 저기요, 제가 지금 혼자만 이 안성기 씨를 보고 있는 게 너무 사실 좀 아까워요. 아까 얼마나 그 재밌는 표정을 지으셨든지 제가 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자서전, 공지영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연애 몇 번쯤 해보셨어요? 제대로 못했죠. 아니 뭐 다들 제대로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그러니까 제대로 못한 거 다 합쳐갖고요. 한 번? 진짜요? 예, 예. 저는 미팅도 안 하다가 할 수 없이 대학 4학년 때인가 했고요. 그쪽으로 이상하게. 아니 잠깐만 그 한 번 하신 분이 이제 지금 사모님. 아니 그렇지는 않죠. 아 그거 빼고. 놀라운 일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묻지는 않겠고요.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됐어요? 한 1년 정도. 그때는 배우가 아니셨을 때였나요? 아니면? 네, 아니었죠. 아, 너무 제가 남의 일상사를 물어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왜 헤어지셨어요? 여자는 왜 홍기가 다가오고, 네. 남자는 아직 그렇죠. 자리가 안 잡히고, 뭐 그런. 돈도 잘 못 벌고. 그런 거가 컸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눈빛이. 이 웃을 일이 아니고요. 순간 제가 좀 약간 여쭤본 게 좀 죄송해질 정도로 눈빛이 굉장히. 좀 슬펐어요? 네. 그 제일 좋아하는 도시는 어디세요? 강릉을 좋아합니다. 거기는 우리 어머님 고향이시고. 그러세요? 예. 거긴 산이 있고 바다 있고 호수 있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순박한 강원도 분들이 또 계시고. 네. 그 외가도 거기에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그쪽에 계시고요. 그러면 추억이 진짜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그럼요. 그 어렸을 때 방학하면은 초등학교 때 집에서 새벽에 나가면 거기 밤 11시인가 도착하고 그때 20몇 시간 버스 타고 가는 그 버스요. 저기 덜덜덜덜 하면서. 금강운수. 예, 맞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설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꼭 가면 한 2-3번은 펑크가 나든지 차에서 전부 내려가지고 미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기도 하고 개울에 가가지고 발 담그고 좀 있다가 아니면 먹을 거 사과 하나 옥수수 이런 거 해놓고 먹으면서 그러면서 대관령곡에 한계령 넘어가지 않고 대관령 대관령 쪽은 속초 가는 거고요. 강릉은 대관령을 넘었죠. 그러니까 국도 꼬불꼬불 가는 포장 안 된 국도 같죠? 당시에는 포장 안 됐었죠. 그렇죠. 그러면 왜 해외에서는 어느 도시를 좋아하세요? 그렇게 많이 가보지는 않아가지고. 의외로 여행을 별로 안 하시나 봐요. 여행은 솔직히 어제 한 적이 하나 없어요. 근데 저 집에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정말요? 지금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럴 마음의 여유가 안 되고 우리 굉장히 많이 할 시간적 여유도 있는데 주로 영화제, 영화 촬영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 나가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거의 저로서는 어떤 여행에 대한 어떤 욕구를 다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런 건 이제 우리 아내한테는 좀 미안하죠. 같이 좀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건데. 어쩌다는 동행을 또 하는 적도 있고요. 네. 그거 굉장히 의외의 말씀이세요. 그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직접 하시는 거나 보는 거나? 보는 거, 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하는 건 뭘 잘하세요?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골프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축구도 좋아하고. 그냥 뛰는 것도 좋아하고요. 엽기짝 드는 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예전에 영화 배우로 이제 새로 데뷔하시려고 하면서 하루에 4시간씩 운동하셨다고. 그 당시에는 청년 실업자였을 때요. 였기 때문에 넘쳐나는 힘을 발산할 겸. 또 몸도 잘 이렇게 만들 겸. 그래가지고 운동 열심히 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지금 나이가 사실 그렇게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 정말 옆에서 뵈니까 몸만 이렇게 딱 얼굴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몸만 뵈니까 진짜 30대의 몸매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젊게 산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건강하면서. 그 다음에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도, 그건 뭐 이제 자기의 캐릭터겠지만은, 진짜 이렇게 배가 턱 나와가지고 여유 있고, 또 어떤 카리스마를 갖는 그런 또 배우가 될 수도 있는 네. 것이고,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무슨 액션도 누구 사람을 아직도 한 대 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고, 화가 나면. 네. 무슨 일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그런 또 역할을 한다면은 약간 살을 또 좀. 아니 좀 뭐라 그럴까 좀 단단하게 예. 배가 나오고 뭐 이러면 안 되고 옷을 입어도 탁 이렇게 맞아가지고 뭐 예. 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잘 또 살이 찌는 체질도 아니고 네. 좀 그러기 때문에 에이 기왕이면 그냥 늘씬한 걸로 가자. 아니 키가 76, 66. 1m 76. 예. 70 한 5kg? 그 정도는 안 돼요. 71kg. 그 자신있게 몸무게도 말씀하시고. 예, 아무튼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 배우 된 거 후회해 본 적 없으시죠? 없죠. 예,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말하자면 요즘 뭐 감독, 제작자, 그 다음에 뭐 사실 뭐 연극영화과 교수. 네네. 어떤 거 그래도 한번 해보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혹은 뭐 장관도 있고. 뭐 예술원 뭐 이게 강요도 있고. 예. 전 배우가 제일 좋고요. 예. 사실 감독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서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은 정말 내 작품을 한번 내가 생각한 거를 한번 형상화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서 네. 머물지 그걸 잘 모르면은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제가 많은 걸 알고 있어가지고 못하겠어요. 방금 뭐 장관, 뭐 감독, 제작자 중에서 제가 어떤 거가 제일 좋으시냐고 했을 때 배우라는 말씀 하실 때 그 미소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 보이셔서 정말 진심이라는 게 바로 전달이 됐어요. 네. 그 요즘 젊은 감독들 굉장히 유능하고 정말 참 뛰어난 것 같아서 저도 좋은데 그 젊은 감독들 중에서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으신 감독 있으세요? 전부 일하고 싶죠. 전부요? 이거 너무 너무 그런 사교성 발언 아니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전부 자기 색깔이 너무나 확실하고 네. 나올 때부터 또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힘들고 그렇죠. 예전에는 왜 오래 했기 때문에 예. 그냥 당연히 그만한 순서가 됐으니까 이제 한다라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제작사가 하라던가 뭐가 좋을까 예. 라고 해서 했지 자기의 어떤 그렇죠. 하고 예. 싶은 걸 못했단 말이죠. 예.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자기 색깔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다 들죠. 저기요, 혹시 지금 20살이셨다면 지금 20대 초반에 그 배우들이 하는 역 중에서 무슨 역할을 한번 해보시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생각은 한 번쯤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나이라는 것이 주는 핸디캡도 분명히 지금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런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예. 내가 뭐였으면 뭐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이렇게 지나온 생각을 참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앞에 다가올 생각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남는 게 좋겠냐고 뭐 이런 질문 오면 네. 저도 지금 그 질문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 안 돼. 저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네. 생각을 한다. 그냥 열심히 그냥 영화하고 열심히 사는 거 그것이 나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뭐 그런 얘기로 하거든요. 근데 너무 교과서 같은 말씀 좀 더 재밌게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를. 아니. 이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가장 두려워하고 오늘 나왔는데 역시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 대답을 또 하시고 마시네요. 예, 지금까지 너무나 제가 평소부터 뵙고 싶었던 배우 안성기 씨와 마치 봄 흙냄새가 막 올라오는 논두길을 같이 담소하면서 걸어왔던 것 같이 기분이 좋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안성기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공지영이었고요. 저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